오래도록 손에 붙어있던 검을 마침내 강호에서 떠나보냅니다. 귀명검이 삼켜버린 이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선택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검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 사람의 강호인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밤새 분맹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무장 위에 남아있던 낮의 열기와 건부딪히던 기운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고 산문 아래까지 내려왔던 긴장도 조금씩 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객실 안에는 여전히 싸움의 여운이 남아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상 위에는 귀명검이 조용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검집은 낮과 다르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검을 내려놓은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옆구리 쪽에는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남궁현의 검끝이 가볍게 스쳐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숨을 크게 들이쉴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안쪽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 통증은 낮의 선택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검이 제시한 길을 버린 자리, 깊이 베어 상대의 중심을 꿰뚫을 수 있었던 길을 두고 옆구리에 상처를 남기는 쪽을 택한 순간, 그 한 번의 선택 덕분에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고 대련은 검이 아닌 사람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귀명검은 쉬지 않았습니다. 검을 향한 손끝에는 계속해서 길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수, 상대의 검을 꺾을 수 있는 수, 자신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수까지 검은 여전히 수많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붙들어낸 것은 검이 아니라 마지막 한 걸음뿐이었다는 것을, 검이 보여준 모든 길 중에서 그래도 덜 깊이 베이는 길 하나를 겨우 골라 쥔 것뿐이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객실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맹에서 일하는 잡무 담당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상층에서 서진을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 부름은 미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허리에 검을 다시 메었습니다. 검집 안의 떨림은 낮보다 조용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난 옆구리를 조심스레 부여잡고 복도를 걸어 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상층 깊숙한 방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에게 문답을 맡아온 장로, 분맹의 다른 중진, 그리고 가사를 걸친 중년 승려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승려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 배어있는 오래된 피로와 가사를 감싼 자태에서 풍기는 묵직한 기운이 그가 가벼운 손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인파에서 온 사절이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 대련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검이 길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검주가 그 길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상층에서 본 인상들을 정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곧 서진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장로가 말을 멈추고 봉인파의 승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봉인파의 차례라는 듯한 눈짓이었습니다. 중년 승려는 서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인사는 예법을 지키면서도 과하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중한 인사가 오간 뒤 승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귀명검을 처음 손에 쥐신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뜻이 겹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조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변방의 무기점 구석에서 먼지 쌓인 녹슨 검을 발견했던 날, 제대로 된 무구를 살 돈이 없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검을 골랐던 일, 그 검을 매일 닦으며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씩 떠올려 말했습니다. 승려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뒤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서진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사라진 상처의 기억,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이들의 이름, 낙진표국 사두와 선배 표사들, 그리고 장부에서 사라진 자신의 성. 서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기억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이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붙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 때마다 몇 개의 글자는 혀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모두 떠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또렷한데 이름이 흐려진 이들이 있습니다. 길은 기억하는데 그 길 위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승려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검은 상처를 지우고 싸움의 세부를 지우고 마지막에는 이름을 지워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명검의 기록이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는 봉인파의 오래된 문서를 떠올리던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검이 전장에 섰을 때도 검주는 스스로 이름을 놓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의 수를 모두 기억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억을 포기하고 검이 보여주는 길만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마저 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려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까웠습니다. 분맹은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 합니다. 검을 땅에 묻는 대신 검을 중심에 세워기를 묶으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천하의 흐름을 바로잡겠다는 뜻이지요. 그는 상층에서 나눈 이야기의 방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검주의 이름이 남을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일검천하라는 말이 검에게 붙을지, 검주에게 붙을지, 아니면 맹의 이름만 남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승려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검을 놓는 날을 공께 먼저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요청이자 선택이었습니다. 검을 강제로 빼앗는 대신 검주 스스로 내려놓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봉인파가 예전의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검이 공의 이름을 모두 가져가기 전에 공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그 결정만큼은 공께 맡기고 싶습니다. 승려의 눈빛에는 집착과 같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동안 실패를 곱씹어온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로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귀명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함, 처음 닦아냈을 때 드러난 검날의 빛, 싸구려 검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던 순간들, 상처가 사라지고 길이 선명해지고 이름이 조금씩 흐려져 가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한데 엉켰습니다. 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그 모든 것과 거리를 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검이 보여주던 길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결심이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검을 쥐고 더 많은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이름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오늘 낮 대련에서조차 검은 상대의 살을 향하고 있었고 자신은 상처를 감수하며 그 길을 비켜나가야 했습니다. 검은 앞으로도 수많은 길을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길이 몇 개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맹의 장로들, 봉인파의 승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들. 그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검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겠는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이미 그의 몸 일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수없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넘겼고 그 덕분에 아직 살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낙진표국에서 함께 길을 걷던 이들의 얼굴, 장부에서 사라진 이름들, 문서각의 서리가 보여준 빈칸, 밤마다 종이에서 지워져 가던 자신의 성. 그 빈칸들을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허리에 메었던 검띠를 풀었습니다. 귀명검이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였습니다. 검집이 나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서진에게는 아주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끝낼 수는 없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쉰 듯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검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을 언제로 할지는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봉인파 승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어도 좋고 조금 더 걸어본 뒤에도 좋습니다. 다만 공께서 그 결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검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하는 이의 인사였습니다. 문답이 끝나고 방을 나선 뒤 서진은 혼자 연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연무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에 울리던 기합 소리와 건부딪히는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흙바닥 위에는 발자국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낮의 선들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연무장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허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귀명검은 상층 방 안, 장로들의 눈과 봉인파의 시선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뜻밖의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익숙한 무게가 사라진 허리깨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검 없이 걷게 될 길. 언젠가 다시 검을 집어들어야 할 순간. 그리고 정말로 검을 완전히 내려놓게 될 날. 오늘이 제목 그대로 귀명검을 놓는 날이라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검은 여전히 분맹 안에 있었고 그의 이름과 함께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뜻으로 검을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검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검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때문에도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름 때문에 한번 떨어뜨려 본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무장 바닥에는 낮에 서로 맞부딪혔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 사이에 검 없이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새로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귀명검을 놓는 날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이 완전히 떠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날을 향해 마음을 돌린 사람 하나가 연무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귀명검을 허리에서 떼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맹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무장에서는 여전히 기합이 터져 나왔고 문서각에서는 장부가 오르내렸으며 객장 근처에서는 무인들의 웃음과 한숨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허리깨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익숙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몸을 돌릴 때, 손이 저절로 검자루를 찾다가 허공만 쥐고 멈추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검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은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분맹의 장로도 봉인파의 승려도 그 결심을 강제로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귀명검을 몸에서 떼어낸 손은 결국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이 상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동안에도 그 검을 둘러싼 말들은 흙먼지처럼 분맹 안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천하일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산길에서의 교전, 분맹 연무장에서의 대련, 귀명검이 보여준 길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덧붙여졌습니다. 누군가는 과장했고 누군가는 덜어냈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천하일검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귀명검을 쥔 자를 천하일검이라 부르는 것이 맞는지, 검 없이도 검로를 꿰뚫는 남궁현에게 붙여야 하는 이름인지, 아니면 검도 사람도 아닌 무린맹이라는 이름의 시울 왕관인지. 소문은 객잔의 술상 위에서 커졌고 각 문파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입을 통해 산 아래까지 흘러갔습니다. 강호의 객잔과 장터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문서강 옆마당에서 낡은 나무의자를 하나 끌어와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이미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검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연무장을 멀리했습니다. 검 없이 서 있는 자신을 너무 일찍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분맹에서 잡무를 돕는 소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층 회의장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답이 아니라 여러 문파에서 온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라는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천하일검의 주인을 논하는 회의라는 소문도 함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이 없는 허리깨가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층 회의장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분맹 장로들, 각 문파와 세가에서 내려온 대표들, 관군과 상단을 잇는 인물들까지 모두가 긴 탁자 주변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봉인파에서 온 승려도 구석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궁현 역시 한쪽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계산, 경계,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차게 밀려오는 눈길을 맞으며 조용히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맹의 나이 많은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귀명검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 산길에서의 교전과 연무장에서의 대련, 검을 허리에서 떼어놓겠다는 서진의 결심까지 그동안 상층에서 지켜본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의 진짜 이유가 천천히 꺼내어졌습니다. 강우는 지금 새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파벌과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모두가 공통으로 기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준 위에 세워질 이름이 천하일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이름이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감당할 것인지, 누가 그 이름으로 강호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이 중심이었습니다. 각 문파와 세가에서 온 대표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검 그 자체를 말했습니다. 귀명검이 향한 곳이 곧 강호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검을 관리하는 분맹이 천하일검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늙고 사라지지만 검은 세대를 건너뛰어 남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었습니다. 다른 이는 검이 아닌 사람을 말했습니다. 검을 쥔 자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검이라면 오히려 검 없이도 검로를 꿰뚫는 자에게 천하일검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궁현을 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균형을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도 사람도 어느 한쪽의 손에만 쥐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검은 분명히 관리하고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은 여러 검객들이 돌아가며 나누어지는 것이 어떠냐고. 이름을 나누어지는 일은 곧 책임을 나누어지는 일이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서진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가 검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검의 겉모습만 보고 말하고 있는지, 목소리 속에서 어렴풋이 구분되었습니다. 봉인파 승려의 차례가 되었을 때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봉인파가 과거의 귀명검과 맞섰던 일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려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검이 사람의 이름과 상처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오래된 기록들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의 주인이란 검을 쥔 손이 아니라 검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름에 의해 결정된다고. 누가 검을 처음 들었는지가 아니라 검이 사라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이름이 진짜 주인이라고. 그 말은 그 자리에 누구도 곧장 따라가지 못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검을 쥔 자가 아니라 먼 훗날 기록 속에 남는 이름을 묻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맹의 장로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회의에 참가한 이들이 아니라 검을 직접 쥐었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조용한 시선들이 다시 한번 서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에는 검이 없었습니다. 대신 허전한 손이 가볍게 주먹을 쥐고 펼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려 올라오기 전까지 그는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검이 어떤 길을 보여주었는지, 그 길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와 기억을 바꾸어 놓았는지, 검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막상 사람들 앞에 서자 그 말들은 모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말은 결국 또 다른 싸움의 씨앗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단순한 사실부터 꺼내기로 했습니다. 귀명검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이야기, 표행을 나서던 변방의 막내 표사였던 시절, 제대로 된 무구 하나 없이 길 위를 걷다가 먼지 쌓인 검을 골라 들었던 이유,
검을 닦으며 조금씩 몸에 익혀갔던 시간들. 그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잃은 것들도 함께 말했다고 회자되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한 날들. 동료의 이름이 흩어지던 순간들. 문서 위에서 성이 빠져나간 줄을 처음 보던 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말이 검에 붙은, 사람에 붙은, 맹에 붙은 그 이름이 누군가의 기억을 삼켜가며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 자리는 자신이 맡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 말은 결코 크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곧장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강호의 혼란을 잠재우고 각 세력의 욕심을 하나로 묶어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위에 서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남궁현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 침묵이 어느 정도 길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먼저 향해 가볍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동작은 대련에서 마주 서던 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 회의장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길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줄의 문장만이 뒤에 남았습니다. 검은 길을 보여줄 뿐이고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 천하일검이 필요하다면 그 이름은 어느 한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검을 쥐고 있는 모든 손의 책임 위에 나누어 올라가야 한다는 말. 그 말은 곧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역시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을 쥐었던 자도, 검 없이 길을 걷는 자도 모두 그 이름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천하일검이라는 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천하일검의 주인을 당장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것. 규명검은 분맹 안에서 당분간 더 지켜보겠다는 것. 검을 쥐었던 자와 그 곁에서 검을 지켜본 자를 계속 관찰하겠다는 것 정도가 정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일검의 주인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칼을 더 잘 쓰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검 없이도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말. 그 말은 봉인파 승려의 기록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분맹장부에는 적히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는 또렷한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회의장을 내려오는 길에 서진은 잠시 누각난간에 기대어 분맹 산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봉인파 승려가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남궁현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이 언젠가 누군가의 장부 위에 적힌다 해도 그 이름을 누가 얻었는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오늘 이 회의장이 아니라 각자가 검을 내려놓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검을 놓는 날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함께 천하일검의 주인을 묻는 질문 또한 이제는 남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맹 위로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연무장 흙바닥 위에는 어제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문서각 창틀 위에는 밤새 쌓인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분맹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이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층 한켠의 작은 방에서 봉인파 승려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간단한 호흡으로 몸을 깨운 뒤 어젯밤 책상 위에 펼쳐둔 종이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빼곡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명검이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된 시절부터 그 뒤를 따랐던 검주들의 기록까지 봉인파가 세대를 이어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분맹에서 새로 올라온 보고들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승려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옛 기록에는 몇몇 검주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한 번에 수백을 베었다는 자, 혼자서 두 강의 물길을 막았다는 자, 검 한 자루로 성문을 지켰다는 자. 그들의 행적은 과장된 부분이 많아 보였지만
처음 몇 줄만큼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부터 글자는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검주의 이름이 별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웅, 무명검주, 귀명검의 그림자 같은 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름이 사라졌는지, 어느 문서에서 누가 글자를 지웠는지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더 뒤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근의 기록에는 낙진표국 출신 무인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서진. 그러나 다른 장부에서 복사해 온 줄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는 백자가 남고 어디서는 진자만 남고 또 어디서는 세 글자 중 둘만 어딘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승려는 자신이 어젯밤 새로 쓴 쪽지를 꺼냈습니다. 귀명검이 삼킨 이름들. 그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아래에 몇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흐려진 옛검주들의 기록. 장부마다 모양이 달라진 글자들. 분명히 존재했으나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별칭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짧게 한 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서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검이 사람의 기억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의 글자와 강호의 입에서도 이름을 조금씩 잘라가고 있다고. 누군가의 혀끝에서, 누군가의 손끝에서 그 이름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같은 시각 문서각에서는 서리가 두루마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부 하나를 옮겨 적을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표적의 주인, 표사들의 명단, 공적에 오른 자들의 기록. 그러다가 그는 자주 본 이름 앞에서 펜을 멈추었습니다. 서진. 원본 장부에는 분명히 백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먹이 번진 듯한 자국이지만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틀림없이 백이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겨 적기 위해 새로 펴둔 종이 위에서는 손이 자꾸 멈추었습니다. 첫 글자를 적으려 할 때마다 펜 끝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라는 글자부터 적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백서진이었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다시 원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먹 자국은 더욱 흐릿해 보였습니다. 햇빛이 비칠수록 글자 바깥쪽만 번져 나가고 속은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진. 장부를 마저 정리한 뒤에도 그 글자는 그의 눈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빠뜨렸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연무장을 피해 분맹 뒷뜰을 걷고 있던 서진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조용한 길만 골라 걸었습니다. 연무장에는 젊은 검사들의 기합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객잔 앞에는 소문을 나누는 사람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그 틈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천하일검이라는 말과 함께 떠올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붙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검을 허리에서 떼어낸 뒤라 더 그랬습니다. 그는 작은 정자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숨만 고르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낙진표국의 사두, 처음 표행을 나설 때 함께 길을 나섰던 형들, 마차 위에서 웃던 동료들, 길 위에서 스쳐간 의뢰인들. 얼굴의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던 모습, 잠든 사이에 담요를 덮어주던 손, 비가 쏟아지는 밤에 함께 바퀴를 밀던 힘줄까지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려 하면 혀끝에서 자꾸 다른 글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였던 이름이 둘이나 셋으로 갈라지다가 끝내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게 소멸해 갔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과 붓을 꺼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확실히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사두를 떠올렸습니다. 낙진표국을 이끌던 사내, 항상 두루마리를 끼고 다니며 계산을 하던 손, 위험한 길에서는 맨 앞에 서서 말을 몰던 등. 첫 글자를 적으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입 안에서 글자가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처음 검을 쥐어준 선대표사. 허허 웃으면서도 싸움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지던 사람. 길 위에서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던 목소리. 이번에도 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남아있는데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겨우 몇 글자만이 남았습니다. 낙진표국 사두 형님. 그는 종이를 한번 접었다 펴며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검이 이미 이름들을 삼켜버린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서각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옮겨 적다 보니 공의 이름이 자꾸 다르게 적힙니다. 원본에는 분명 세 글자가 있었는데 새로 적다 보면 어느새 한 글자씩 빠져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이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로 옮기는 순간 자신의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표정에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서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서각 설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 공적을 정리한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출신 무인 서진. 그 위에 얇게 지워진 글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 앞에 무엇인가가 더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장부를 쓸 때 분명 다른 글자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진은 장부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빠져나간 글자는 어쩌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온전한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장부를 조심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사라지는 글자들을 따로 적어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이는 이해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사라지는 글자들 말입니까? 예. 누군가의 이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어디선가 지워진 줄.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른 곳에라도 한 번 더 남겨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탁은 장부를 쓰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답한 뒤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작은 쪽지 하나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을 따로 적어둘 자리였습니다. 정자에 홀로 남은 서진은 접어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낙진표국과 사두와 형님이라는 글자. 그는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 귀명검이 이미 삼켜버린 이름들.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 이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붙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싸워야 할 상대는 검을 쥔 적들이 아니라 서서히 지워져가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봉인파 승려의 수첩에는 새로운 줄이 더해졌습니다. 귀명검이 삼킨 이름들 기억하려는 자들. 승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검이 어떤 이름을 삼켜버렸는지 기록하는 일만큼이나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남겨야 한다고. 분맹 위로 밤이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졌고 각자의 방에서 작은 불빛들이 피어났습니다. 그 불빛들 아래에서 누군가는 새 장부를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름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귀명검이 삼킨 이름들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사라지는 이름들을 기억하려는 몇 사람의 손이 그 이름들을 향해 동시에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맹 언덕 아래에 쌓여있던 눈더미는 이미 흐릿한 얼룩만 남긴 채 녹아내렸고 연무장 가장자리의 마른 흙에서는 연두빛 새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날이 풀리자 분맹 안팎의 발걸음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각 문파와 세가에서 올라온 사절들은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고 관군과 상단에서 온 사람들도 제각기 다음 거래와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맹약을 맺으려는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는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올라온 이까지 서로 다른 사정이 분맹 마당의 흙먼지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도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서각에서 밤새 장부를 정리하는 문관들, 짐을 나르는 하인들, 길을 안내하는 소년들,
약방에서 상처 입은 무인들의 붕대를 갈아주는 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느 장부에도 굵은 글씨로 남지 않을 것이었지만 하루하루 분맹이라는 거대한 몸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각 안쪽 깊은 방에서는 오늘도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맹에서 오랜 세월 기록을 맡아온 문관들이 마주 앉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큰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는 일, 전쟁과 화해, 맹주의 교체와 문파들의 이동,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말인 일검천하를 글자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산길에서의 교전 보고서, 분맹 연무장에서 치른 대련 기록, 각 문파에서 보내온 첩보, 봉인파와 사파에서 은밀히 전해온 소식들이 서로 맞물리며 한 가지 흐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낙진 표국과 관련된 낡은 장구들도 몇 권 끼어 있었습니다. 문관 한 명이 붓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하일검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어떤 말로 넣어야 할지 애매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앞에 대놓고 붙이자니 반발이 따를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빼버리자니 강호가 지금 이 한마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문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검의 이름을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사람을 적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자리에 귀명검의 이름을 올리고 그 아래에 검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적을 나눠 적자는 뜻이었습니다. 검은 한 줄로, 사람은 여러 줄로 담아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맹 서고 깊은 곳에 남을 형식이었습니다. 문관들은 잠시 붓끝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검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럴수록 사람의 이름은 더더욱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용한 합의가 내려졌습니다. 서고 깊숙이 꽂히는 연대기에는 검을 먼저 적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드나드는 실무 장부에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적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고에는 귀명검이라는 이름이 앞에 서고 문서각 앞쪽 서가의 노일 장부들에는 낙진표국 출신 무인의 이름이 먼저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몇몇 글자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진표국이라는 이름은 어떤 장부에서는 줄어들어 표국이라는 두 글자만 남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출신이 빠진 채 이름만 덩그러니 적혔습니다. 서진이라는 두 글자 또한 기록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는 성이 빠지고 어디에서는 이름이 흐려지고 어느 장부에는 그냥 귀명검을 쥔 젊은 무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관들은 그런 차이들을 나름대로 의식하면서도 끝내 모두 붙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손은 성실했지만 모든 이름이 같은 힘으로 그 손을 당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남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이 가장자리에서 지워져가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문서각 한켠에서는 서리가 조용히 별도의 작은 종이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장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글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것들, 스쳐 지나간 얼굴들, 언젠가 분명히 들었던 호칭들을 더듬어 떠올리며 서툰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낙진표국 사도, 낙진표국의 형님들이라 부르던 선배 표사들, 먼저 길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 이름을 끝까지 떠올리지 못하는 이도 있었지만 서리는 적어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자취를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 종이는 공식 장부가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완전히 지워질지 모를 이름들을 위한 조그만 피난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분맹 산문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주막, 지친 표사들과 행상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더 사가가는 문짝, 비가 오면 여전히 물이 스며드는 천장, 낡은 나무 기둥에는 손때가 깔끔하게 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빈잔이 채워질 때마다 강호의 소문이 들고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한켠에서는 낡은 판자를 깔고 앉은 한 사내가 조용히 술을 마시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달아 해진 묵주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검 대신 작은 주머니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봉인파에서 내려온 승려였습니다. 그는 분맹에서의 일을 마치고 산문을 나서면서 곧장 산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산 아래 주막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귀명검과 천하일검이라는 말이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검과 거리가 먼 이들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술상 위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버전의 소문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표사는 귀명검이 한번 빛을 뿜으면 10걸음 안의 사람을 모두 베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행상은 산길에서 마차를 털러 내려온 도둑들을 혼자서 10수명 넘게 쓰러뜨린 날이 있었다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맹연무장에서 천재검사와 맞붙어 단 한 수 앞섰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반대로 밀렸으나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마다 붙는 이름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디에서는 백이라는 성을 붙였고, 어디에서는 그냥 서라는 이름만 입에 올렸습니다. 어디에서는 낙진표국이라는 이름까지 덧붙였고, 어디에서는 귀명검이라는 검 이름만 부풀려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조차 모르겠다며 그저 무명검주라고 불렀습니다. 승려는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면서도 누가 더 과장했고 누가 덜어냈는지 굳이 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소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허탈하게 웃는 표사들, 내일도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하는 행상들, 관직에서 밀려나 강으로 떠밀린 무인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객잔을 전전하는 사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이름은 분맹서고 어디에도 남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표행 도중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주막 주인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얼굴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싸움도 없이 병으로 쓰러질 것이고, 어떤 이는 강을 건너다가 이름 없이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려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귀명검 하나를 둘러싸고 천하의 기록을 따져 적는 동안 이처럼 이름 없이 길을 걷는 이들의 하루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검천하라는 말이 서고의 한 장에서 반짝이는 동안에도 제각각의 작은 천하를 지키며 버티는 발자국들이 조용히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술잔을 닦다가 오래전에 길에서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가 금세 말을 접었습니다. 어느 표사는 자신이 살려낸 마차지기의 얼굴은 또렷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다른 이 하나는 자신을 살리려고 칼을 막아 선 동료의 이름을 서너 번 입술에 올리려다 결국 술을 삼키며 목구멍 아래로 함께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날이면 다른 소문들에 묻혀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좁은 주막 안에서만큼은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도 서로가 기억하는 얼굴을 잠시 나누는 것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승려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는 짧은 합장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산문으로 올라가는 돌길에 희미한 등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위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발자국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분맹 안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잠시 산문 아래로 내려와 바람을 쐬고 있는 듯했습니다. 허리에는 여전히 검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 손은 빈 채로 산 아래 어둠과 주막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려와 서진은 길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많은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들은 사람과 그 약속을 실제로 한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승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 없이 걷는 길은 어떠냐고 묻는 한마디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을 고르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길 위에서 손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덕분에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 아래 주막에서 새어나오는 등불, 비틀거리며 주막 문을 나서는 표사들의 그림자, 새벽이 되면 다시 짐을 싣고 길을 나설 행상들의 굽은 어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 몇 장, 그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여러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사도를 떠올리며 쓴 줄, 형님들이라고 불렀던 선배 표사들에 대한 짧은 기억, 길 위에서 스쳐간 의뢰인들과 마차지기들,
자신이 잊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말투에 대한 조각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름도 정확한 연대도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남긴 자국이라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승려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길가의 작은 돌을 한 번 발끝으로 굴려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분맹장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귀명검에 대한 기록에서조차 누군가는 것만 남기고 사람은 흘려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떠올려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승려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검의 주인이 되기보다 기억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천하의 검이라는 이름을 쥐기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품 안 깊숙이 넣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을 봉인문 옆에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매일 펼쳐보는 작은 수첩한 귀퉁이에 함께 끼워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귀명검이 삼켜버렸던 이름들과 검을 쥐었던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이름들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분맹에서 저녁 종소리가 낮게 울려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산 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장부와 기록과 계획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천하일검이라는 말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 전할 역사와 공적을 글자로 새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은 등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주막과 내일도 다시 길을 나설 사람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호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록이 아니라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말이 종이 위에서 아무리 빛나더라도 길 위에서는 여전히 이름 모를 사내들과 이름 한 번 크게 불리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싸움과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도 그들 사이로 조용히 섞여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서진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말이 어디에 남든 기록에 남지 않는 강호인으로 살아가는 일 또한 그리 나쁜 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물러가고 낮 햇살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맹의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빛은 한층 하얘졌고 산문 아래의 나무들은 연두빛을 지나 짙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호에는 여러 소문이 또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귀명검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어디에서는 귀명검의 주인이 미처 강호를 피로 물들였다고 떠들었습니다. 어느 객잔에서는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이 이미 정해졌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주막에서는 그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분맹 안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소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상층의 작은 회의실에는 오래된 얼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맹의 장로들, 각 문파의 대표 몇 사람, 그리고 봉인파에서 온 승려 1명, 그리고 한쪽에는 남궁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서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단출한 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검집에 든 귀명검이 얌전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늬가 화려하지도 않았고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 검 하나를 두고 강호가 숱하게 떠들었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분맹의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상층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을 당장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겠다는 것, 귀명검을 이전처럼 전장에 내보내거나 특정 세력의 손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것, 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필요한 자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잠시 뒤 봉인파 승려가 상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귀명검을 봉인하자는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검만 땅에 묻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검과 함께 검을 쥐었던 사람들의 기록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방 안구석까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 이 검을 봉인할 때는 검주의 이름이 기록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던 이들이 귀명검과 함께 흔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은 봉인하되 검을 쥐었던 자들의 이름과 선택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분맹 장로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쟁의 도구를 다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 뒤에 남는 이름과 기억까지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궁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 하나가 천하를 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검로를 일검천하라 부른다면 남은 이들의 길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 검을 봉인한다면 천하일검이라는 말도 함께 내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승패도 자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검을 오래 마주해온 자로서 이 검에 지나치게 많은 이름을 걸어두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눈길들이 자연스럽게 서진을 향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 중 누구보다도 귀명검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상위의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집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떨림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감은 손끝 깊은 곳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을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린 이상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검이 보여주던 길 대신 제가 걸을 길을 제가 고르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맹 장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낙진표국의 기록과 제게 검을 쥐어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어디든 한 번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고 싶었던 분들이 검과 함께 모두 사라지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은 객기를 부린 요구도 자신을 높여달라는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길을 지탱해 주던 얼굴들이 검보다 먼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문서각 일을 맡은 장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부 한 귀퉁이쯤은 비워둘 수 있습니다. 검의 이름보다 먼저 길 위에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큰 약속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충분히 무게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졌습니다. 귀명검은 봉인파가 책임지고 가져가되 봉인에는 분맹과 몇몇 문파 대표가 함께 입회한다는 것. 검은 봉인문 깊숙한 곳에 두되 검과 관련된 기록에는 검주들의 이름과 선택을 함께 남긴다는 것. 그리고 천하일검이라는 말은 공식 기로 어디에도 쓰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호의 주막과 객잔에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맹의 서고와 장부에서만큼은 그 이름이 하나의 왕관이 아니라 한때 지나간 말로만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논의가 끝난 뒤 방 안에는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과의 마지막 이별뿐이었습니다. 봉인파 승려가 귀명검 앞으로 다가가자 분맹 장로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만질 권리는 그래도 그동안 검을 쥐고 버텨온 자에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서진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상 앞에 서자 방 안의 숨소리마저 옅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천천히 검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처음 변방의 무기점에서 들었을 때와도 산길 위에서 수십 번이나 뽑아 들었을 때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이 먼저 손을 당기고 그 뒤를 몸이 쫓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이 먼저 검을 안아 올리고 검은 그 위에서 벙어리처럼 잠잠히 누워있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공 속에서 수많은 길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장의 길, 표행의 길, 무림맹 연무장에서 맞부딪힌 검로, 남궁현과 나란히 걸었던 복도, 낙진표국의 마당과 마차가 줄지어 서 있던 광장, 사도의 웃음과 형님들의 거친 손바닥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검을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검집은 끝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검이 보여주는 길보다 제가 걷는 길을 더 많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검이 제 이름을 삼키기 전에 제가 먼저 검을 놓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집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지고 나서 귀명검을 봉인파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두 손으로 공손히 검을 받았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배웅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검이 다시 길 위에 서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다만 이 검을 쥐었던 분들의 이름과 마음만큼은 제가 아는 한 끝까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남기고 귀명검은 방을 떠났습니다. 검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서진은 허리깨의 허전함과 더불어 몸 깊숙한 곳에 무게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가 비워진 듯 하면서도 그 빈자리를 향해 천천히 숨이 스며들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봉인식을 위해 사람이 움직이는 사이 서진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분맹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야 몇 벌 안 되는 옷과 낡은 여행용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검자리에 걸어둘 무구두차 없었습니다. 문서가 앞마당에서 서리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장부 한 장쯤은 더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는 농담과 진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이름이 있다면 한두 개쯤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약방 앞에서는 상처 입은 표사들이 떠나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저 젊은 무인이라고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문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봉인파 승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모아 합장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귀명검 이야기가 아니라 공께서 걸어오신 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보겠습니다. 다만 저 대신 전쟁의 기록 사이에 끼어 있는 이름 없는 분들을 조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려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인사에는 검을 떠나보낸 이와 검 너머의 길을 떠나는 이에게 보내는 격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산문을 내려온 뒤 서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지 않느냐에 따라 영영 스쳐 지나갈 인연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귀명검은 어느 길이 가장 빠르고 어느 길이 가장 깊이 베어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길잡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발밑의 흙과 돌과 풀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낙진 표국이 있었던 변방 마을로 돌아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지나쳤던 작은 고개와 강가를 다시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더 이상 무언가를 대표하는 검주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강호인으로서 길 위에 서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순간 서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말은 언젠가 강호의 어디선가 전설처럼 붙었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누군가는 귀명검의 주인을 그렇게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남궁현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입에 올릴지도 모른다고 혹은 둘이 아닌 전혀 다른 이를 천하일검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변하든 지금 이 순간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의 넓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 주막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이들을 기억하려는 마음, 표행을 함께하는 동료를 끝까지 챙기는 눈길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길가의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이어지는 산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명검은 봉인되어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하일검이라는 말은 아직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고 강호의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싸움과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무명이 조용히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있는 것은 검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검을 내려놓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검천하라는 말이 끝난 뒤에도 강호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고 그 길 위에서 걷는 자들의 발자국만이 조용히 다음 날을 열어갈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검로에도 속하지 않는 걸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천하일검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다투겠지만 정작 검을 쥐고 싸웠던 사람의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침 하나를 메고 길 위를 걷는 한 사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이야기들이 남아갈 것입니다. 일검천하라는 이름의 소동이 끝난 자리에서 서진의 강호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